나도 사람이야. 우리들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나는 66세 경비원이다. 중소기업을 퇴직하고 두 손 놓고 몇 달을 버티다 결국 이 초소로 들어왔다. 나는 아직도 허리 곧게 펴고 걷는다. 심장도 괜찮고 다리도 튼튼하다. 나 스스로는 젊다고 여전히 현장 뛰어도 된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상하지. 내 몸은 여전히 일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고개를 젓는다. 경력은 낡은 도장처럼 흐려지고 이력서는 연필지우개 아래서 사라진 글자처럼 채용해 눈에 띄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문 열어준 곳이 바로 여기 아파트 경비초소였다. 첫 근무날 초소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흰머리 몇 가닥이 유난히 번들거렸다. 초소 암벽에는 거주자 민원 즉시 보고 불시 순찰 분리수거, 지도 주차 단속 택배 정리가 빼곡했다. 경비는 경비만 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하루가 잘 굴러가도록 모서리를 다듬는 모든 일. 어느 날은 아이들 킥보드가 벌떼처럼 몰려오고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에 갇힌 반려견을 꺼내야 한다. 택배사는 비가 오면 더 커지고 눈이 오면 미끄럼 주의 안내문이 늘어난다. 경비라는 두 글자 안에 그 모든 자잘한 굴레가 들어있다. 우리나라 아파트 경비원의 실태를 묻는다면 나는 숫자 대신 하루를 내민다. 새벽 4시 눈이 가장 무거울 때 무전기가 울린다.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소음 민원. 내려가 보면 청소기의 낮은 웅웅거림과 젊은 동네 주민의 짧은 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 바람이 지하 주차장의 먼지를 입안에 들이민다. 초소로 돌아오면 커피가 식어 있다. 그 식은 커피는 우리가 받지 못하는 휴게를 닮았다. 휴게 시간은 종이에 있다. 실제로는 민원이 그 시간을 잡아먹는다. 쉬는 시간은 항상 예정이다. 교대는 격일 혹은 24시간이 기본이다. 어떤 날은 밤새 초소에서 눈꺼풀을 유리창에 붙여놓은 듯 버틴다. 피고는 다음 날에 나에게 밀어둔다. 감시 단속이라는 이름의 근로 형태 아래 긴 시간과 짧은 수당은 쌍으로 붙어 다닌다. 관리사무소와 용역회사는 계약서 위에서 서로를 가리키고 경비원은 그 사이에서 이름이 빠진다. 이름이 빠진 자리에 우리는 서로를 이름으로 부른다. 철수 형님, 만수 형님.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는 일, 그게 우리끼리 지키는 규칙이다. 우리가 지키는 건 건물만이 아니다. 서로의 체온이다. 갑질이라고 부르는 일이 드물지 않다. 거기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통행을 막지 않으면서 통행을 막는 말들, 삿대질을 동반한 손짓. 그러나 또 한편에는 새벽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나눠주는 할머니도 있다. 수고 많으세요. 그 한마디로 밤이 낮이 된다.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아이가 장난스럽게 손바닥을 붙인다. 그 작은 손의 온도는 유리창을 한 겹 얇게 만든다. 그렇게 우리가 버티는 건 칭찬과 폭언이 끼어들며 교대하는 세계 속에서 자리를 지키는 일이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건 어디도 날 쓰지 않아서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들이 떠났기 때문이다. 큰 아들은 고시 공부를 한다며 노량진으로 갔다. 판사가 되겠다고 그럴 거라고 믿었다. 처음 1년은 문자가 왔다. 아버지 잘 있어요. 나 합격할 거예요. 둘째 해에는 전화가 있었다. 조금만 더. 셋째 해부터는 편지 한 장 없었다. 15년이 넘었다. 내 통화 기록에는 없는 번호가 늘고 저장된 번호는 오래전에 죽은 별처럼 빛을 잃었다. 내 고개는 언제나 저녁이면 서쪽을 본다. 노을이 지는 방향, 노량진이 있는 쪽이라 믿는 곳. 어느 겨울 나는 교대가 끝나자마자 노량진으로 갔다. 고시원 앞 골목을 몇 번이고 오르내렸다. 두부찌개집 아주머니에게 빛바랜 사진을 내밀었다. 혹시 이 친구 본 적 있으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여기 애들은 다 같은 얼굴이에요. 무겁고 조용한 라고 말했다. 나는 겨울바람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누군가 되어 돌아온다 약속했던 그 아이를 15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듯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내 손바닥이 빈 것 같았다. 아무것도 들고 오지 못하고 아무도 데려오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있었다.
아내는 영상조에서 일용직으로 일한다. 장례가 있을 때마다 불려나가 종일 상조 방문객들의 반찬을 나르고 설거지를 한다. 손이 마르고 갈라져 겨울이면 피가 배어 나온다. 아내는 말이 짧고 움직임은 빠르다. 돈을 벌러 나갈 때 아내는 핸드폰을 확인한다. 혹시 아들이? 아니다. 광고 문자다. 냉장고 세일 보험 만기. 우리 둘은 저녁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밥을 먹는다. 아내가 묻는다. 오늘은 어땠어? 나는 말한다. 평범했지. 평범이라는 말에는 모든 고단함이 들어있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고 아내는 자주 말했다. 사실 우리는 미래가 무엇인지 잊었다. 청년 때의 미래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달리는 일과 같았다. 중년의 미래는 아이가 학교에 잘 다니는지 내일도 출근을 하는지였다. 노년의 미래는 의미가 감소하는 시간과 싸우는 일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의 미래는 달력의 뒷장을 매일 확인하면서 막연히 안심하는 일이다. 내일 근무표가 비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여기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 살아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만했던 때가 사실 있었던가. 경비원의 하루는 보이지 않는 체력과 보이지 않는 존엄의 싸움이다. 겨울 한파주의보가 떨어지면 초소는 냉장고 같다. 히터를 틀면 유리 안쪽에 결로가 맺히고 그 물방울이 이마에 땀과 닮아 서로를 부른다. 장갑은 젖어 오래 못 낀다. 방풍막이 찢어지면 임시로 테이프를 붙인다. 날이 더 차가워지면 손가락 끝이 무뎌지고 무전기 버튼을 누르는 감각이 늦어진다. 그때 민원 전화가 온다. 경비실이에요. 경비실 없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마음속에서 변명들이 밀려온다. 하지만 변명은 늘 타이밍을 놓친다. 나중에야 통화 버튼을 누르며 말한다. 죄송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다른 싸움이 있다. 벌레가 들어오는 문틈, 야간 순찰 중 마주치는 취객, 층간소음 민원으로 서로의 배를 눌러달라는 요청. 경비원의 손은 어디까지 뻗어야 하는가? 우리는 경계선 위에 선 사람들이다. 사회와 공공 사이, 개인과 공동체 사이, 법과 생활 사이. 계약은 모호하고 현장은 구체적이다. 어떤 날은 방역복을 입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지킨다. 병뚜껑을 뜯어내고 라벨을 떼면서 이 무수한 플라스틱 가운데 내 삶도 하나의 투명병 같다고 생각한다. 비어있지만 모양은 분명한. 관리사무소 앞 게시판에는 늘 새로운 지시가 붙었다. 불필요한 대화 금지. 택배 분실 주의. 경비원 근무태도 개선. 개선이라는 말은 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아래는 수정하고 다시 붙인다. 어느 날 동대표가 초소에 와서 말했다. 미소가 중요해요. 미소는 공짜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가 공짜일까? 입꼬리는 공짜지만 마음의 근육은 그렇지 않다. 씹어 삼킨 말들이 속에 쌓이면 마음의 근육은 결이 찢어진다. 밤에 누우면 아내가 젖은 수건을 내 이마에 얹어준다. 그 온기가 내 몸에 찢어진 결에 스며든다. 동료 만수 형님은 교대 때마다 커피를 2잔 들고 들어왔다. 하나는 너, 하나는 나. 만수 형님은 손등에 흉터가 많았는데 청년 때 공장에서 일하다 남은 것이라 했다. 형님은 말수가 적지만 필요한 때는 짧고 정확하게 말했다. 오늘 백이동 10층 주민 조심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날은 정말로 사건이 생긴다. 주차 공간을 놓고 다투는 두 집, 층간소음으로 서로 인터폰을 누르는 주민, 반려견 배설물 문제로 경비실로 쏟아지는 전화. 그 사이에서 우리는 크고도 작은 조종자가 된다. 판사처럼 판결을 내릴 권한은 없지만 판결 같은 말을 해야 한다. 두 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내 아들은 판사가 되려고 떠났다. 아마 지금은 어디선가 나 같은 사람의 다툼을 기록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아니면 누군가의 이름 없는 행성에서 떠돌고 있을지도. 어느 날 나는 노량진을 다시 갔다. 고시원 목록을 들고 하나씩 전화했다. 예, 그렇게 오래된 이름은 없는데요. 그분은 이미 대답 뒤에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길모퉁이 떡볶이집 단벌 의자에 앉았다. 장국 냄새가 올라오고 어묵이 부풀었다. 숟가락을 떨어뜨려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골목. 나는 그날 아들의 방이 있던 층을 올려다보기만 했다. 그리고 내려왔다. 기다림에는 절차가 없고 확인에는 대가가 있다. 실태 일창 시간과 모호한 휴게 우리의 근무표는 길다. 쉬는 시간은 종이 위에서 지정되고 현실에서는 침식된다. 무인 택배함이 있어도 택배는 여전히 경비실로 온다. 주민은 편하고 경비실은 좁아진다. 잠깐 맡아주세요는 하루에 수십 번 오고 그 잠깐들이 하루 전체를 만든다. 야간에는 사건이 적다. 아니다. 야간에는 사건을 기대하는 잠이 먼저 깬다. 실태 이 역할의 확장, 책임의 축소, 경비는 경비만 하지 않는다. 청소, 분리수거 지도, 주차 안내, 택배 정리, 민원 응대, 간단한 시설물 점검까지. 하지만 문제 생기면 경비가 아닌 관리의 영역이라며 책임에서 빠진다. 계약은 가늘고 일이 굵다. 실태 3존중은 개인의 성정에 달려있다. 제도가 바뀌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고생하세요 한마디가 초과 근무 수당만큼의 힘을 줄 때가 있고 이런 것도 못해요. 한마디가 일주일을 무너뜨릴 때가 있다. 우리는 말의 온도를 매일 측정한다. 체온계 대신 귀로. 비 오는 오후 초소 유리창을 톡톡 치는 소리가 들린다. 비 오는 날이면 초소 앞에 물웅덩이가 생긴다. 아이들은 그 웅덩이를 밟으며 지나간다. 물방울이 튀어오르고 바지가 젖는다. 아이 엄마가 소리를 지른다. 거기 물 좀 치워주세요. 나는 밀대를 들고 물을 밀어냈다. 비는 계속 내려왔다. 밀어내도 채워지는 웅덩이. 그걸 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하루도 이렇구나. 비가 그치면 웅덩이는 사라진다. 그때 초소로 돌아와 젖은 바지를 갈아입고 가만히 앉아본다. 아무도 없는 유리창에 내 얼굴 그리고 내 삶. 사라짐을 버티는 자리. 어느 날 백삼동에서 폭언이 있었다. 이따위로 일할 거면 그만둬. 동료가 그 말을 듣고 안경을 벗었다. 눈가가 떨렸다. 관리사무소는 민원을 이유로, 용역회사는 계약을 이유로 그 동료를 다른 단지로 순환 배치했다.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다시 확인했다. 형님 어디로 가요? 멀지 않아. 멀지 않다는 말은 서로에게 남을 수 있는 거리를 뜻한다. 그는 떠났고 초소에 남은 커피컵이 빈자리와 내일의 불안을 예고했다. 그날 밤 아내가 늦게 들어왔다. 손이 더 거칠어져 있었다. 상조일은 늘 갑작스럽고 늘 길다. 어떤 슬픔은 우리와 무관하게 버튼을 눌러 우리를 불러낸다. 아내는 방바닥에 앉아 발을 주물렀다. 나는 아내 발등에 혈관을 보았다. 도드라진 길 위로 시간이 흘렀다. 미래가 없어 아내가 낮게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늘 비슷한 자리에서 망설인다. 대신 내 손을 아내의 손 위에 올렸다. 손의 온도는 말보다 빠르게 전해진다. 우리가 여기에 있고 아직 서로의 체온이 있다는 사실, 그게 아주 작은 미래 같았다. 다음 날 초소 문틈으로 쪽지가 들어왔다. 어제 빗속에 우산 씌워줘서 고마웠어요. 104동 901호. 짧은 글씨였다. 나는 그 쪽지를 초소벽에 붙였다. 그 아래로 비슷한 쪽지들이 몇 장 더 있었다. 새벽에 전구 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자전거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는 늘 끝에 있다. 하루가 끝나고 뒤늦게 도착한다. 우리는 그걸 벽에 붙인다. 벽은 감사를 기억한다. 벽을 볼 때마다 내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조금의 도움이었다는 사실이 내 어깨를 다시 세운다. 사라진 아들, 남은 우리. 어쩌면 내 아들은 판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마 그는 다른 일을 택했거나 혹은 여전히 어느 방에서 싸우고 있을 것이다. 합격과 불합격 사이 인생의 사다리가 놓인 통로에서 나는 그 방의 불빛이 꺼지는 소리를 상상한다.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보는 시간. 내 아들도 나도 아내도 그 천장을 본다. 천장은 종종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동일한 회색, 동일한 방. 그 위로 가끔씩 새 한 마리가 지나간다. 지나가는 그림자의 속도만 다를 뿐. 나는 경비실 유리창에 우리의 규칙을 적어 붙였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기.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말하기. 억울하면 혼자 삼키지 말고 동료와 나누기. 주민의 친절은 크게, 폭언은 작게 기억하기. 다만 기록은 정확히 남기기. 언젠가 떠날 때 초소를 닫고 나가기. 다음 사람이 덜 외롭게. 그 규칙을 만들자 만수 형님이 웃었다. 넌 규칙을 만들고 나는 커피를 살게. 우리는 웃었고 한 잔을 더 마셨다. 웃음은 잔 바닥에 설탕처럼 남았다. 떠올릴 때마다 달았다. 어느 봄 단지 아이가 찾아와 말했다. 아저씨, 우리 사회시간에 노동에 대해 배웠는데요. 아저씨도 노동자죠? 나는 대답했다. 그럼 너도 숙제하느라 노동자고. 아이가 깔깔 웃었다. 아이 엄마가 멀리서 말했다. 인사드려. 아이가 고개를 숙였다. 그 인사 하나로 오후가 바뀌었다. 같은 햇빛인데 좀 더 따뜻하게 떨어졌다. 아파트는 작고 큰 사회다. 우리가 지키는 건 건물만이 아니다. 서로의 시선, 서로를 향한 인사, 서로의 온도다. 여름 저녁 단지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잠깐의 침묵 끝에 저 혹시 15년 전에 목소리의 끝이 떨렸다. 나는 숨을 멈추었다. 그러나 그 전화는 잘못 걸린 번호였고 금세 끊겼다. 끊긴 뒤 나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잘못 걸린 전화가 내 가슴에 어떤 회로를 다시 켠 것만 같아서. 그날 밤 나는 아들을 꿈에서 보았다. 그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고시원 앞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었다. 나를 보며 아버지 라고 불렀고 그 한마디에 나는 깼다. 깨어보니 초소의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 날은 뭔가 작은 것을 바꾸고 싶다. 나는 초소 앞 화분에 흙을 갈았다. 길가에 버려진 나뭇가지를 주워와 지지대를 세웠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물었다. 꽃이 피겠나? 나는 대답했다. 글쎄요, 피면 좋지요. 우리가 하는 일은 대체로 그렇다. 당장 꽃이 피지 않아도 흙을 갈고 물을 주고 지지대를 세우는 일. 어떤 일은 꽃이 아니더라도 그늘이 된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잠깐의 그늘을. 실태 계약과 사람 사이 용역회사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사람을 바꾼다. 단지는 민원을 이유로 직원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한다. 사람은 프로필이 되고 이름은 번호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더 크게 부른다. 그게 우리의 작은 저항이다. 경비는 위치가 아니라 얼굴이다. 얼굴이 교체될 때 단지는 잠시 비어 보인다. 실태 오 건강과 위험 혈압약 약봉지가 초소 서랍 깊숙이 들어앉는다. 겨울엔 미끄러짐, 여름엔 탈수, 밤에는 졸음. 안전은 늘 한 뼘 밖에 있다. 안전교육은 받고 위험은 몸으로 배운다. 쉬는 법은 머리로 알고 실제로는 덜 쉰다. 칭찬은 느리게 오고 피로는 빠르게 온다. 하지만 이 모든 말 앞에 그래도가 있다. 그래도 내 2다리는 아직 걷는다. 그래도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린다. 그래도 누군가는 수고하셨어요라고 말한다. 나는 다시 유리창에 비친 얼굴을 본다. 그 얼굴은 66년을 살아온 필체로 내 삶을 적었다. 또 하루를 보냈고 또 한밤을 지켰다. 미래가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미래는 늘 내일의 초소 문을 여는 손잡이만큼의 거리에서 기다린다. 나는 그 손잡이를 잡을 것이고 문은 열릴 것이다. 문 밖에는 단지의 길이, 길 위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발걸음 사이에는 내 작은 인사가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떤 대답은 웃음일 것이고 어떤 대답은 침묵일 것이다. 그래도 나는 인사할 것이다. 인사는 내가 가진 가장 오래된 기술이니까.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내가 어디 있든 이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너를 본다고 믿는다. 우리가 서로를 찾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기다림은 같은 모양이다. 판사가 되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의 판결 대신 너 자신의 하루를 옳게 판결하며 살면 된다.
내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나는 오늘 밤도 단지를 한 바퀴 돈다. 순찰 노트에 적는다. 이상 없음. 이 말은 오늘의 보고이자 내 삶의 보고다. 이상 없음. 큰 사건 없음. 그러나 작은 온기 있음. 그 온기는 내가 지키는 밤의 온도와 같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일하시는 경비원의 일상을 함께 다뤄봤습니다. 밥 퍼주는 할머니였습니다.